우리 군이 SU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SLBM 수중 발사는 군사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도 실패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며 세계 8번째 SUBM 개발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내 네티즌들도 한국의 SLBM 개발에 환호하며 축하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동안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SLBM을 만들어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군에게 SLBM 개발은 분명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LBM을 전략화한 6개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영국, 프랑스로 모두 핵보유국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SUBM을 핵무기용으로 만들었기에 핵무기가 없는 우리에게 SLBM이 필요하냐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군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SLBM은 충분히 우리에게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핵잠수함 개발 사업을 맡았던 문근식 예비역 해군 대령은 음속보다 느리게 비행하는 SLCM은 요격될 확률이 높고 파괴력도 제한적이라며 SUBM의 은밀한 기습 공격 능력으로 적군을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LBM은 사전 포착이 매우 어렵고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공격 체계는 이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격 지점에 대한 선택이 자유롭고 재빨리 다른 곳으로 회피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에게 위치를 숨기면서 움직이며 계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핵으로만 핵을 억제한다면 비핵 국가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핵무기는 엄청난 살상력 때문에 사실상을 수 없는 무기가 되어버렸다며 재래식 SUBM이 실전 사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군고위 관계자는 핵탄두의 위력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재래식 탄두라고 해도 정밀한 타격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정보 자산 등을 비대칭 전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언젠가 핵을 개발한다면 SLBM은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핵이 없어도 충분히 전술적인 자산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SUBM 개발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러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저 SUBM 개발한다고 난리였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핵만 있으면 게임 오버겠군요. 미국이 핵개발 허용해주기만 하면 다음날 어디선가 핵탄두도 나올 듯. 이제 핵잠수함만 있으면 전세계 어느 나라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타격이 가능하네요. 핵이 있으면 핵으로 굳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필요가 없겠네요. 타 SUBM은 온전히 공격 무기라. 일본은 기술이 있어도 헌법 개정 전에는 절대 못 만드는 게 현실이겠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빼고 주변국 모두가 다 SLBM 보유국이네요. 중국, 러시아, 남, 북, 일본 반응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티젠 뭐 들고 나올지. 이번에 한국의 SLBM의 개발에 일본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은 SLBM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포털 사이트에는 한국 해군 잠수함 부대의 주적은 일본인가라는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기고문은 한국의 한 극우 성향의 인사가 쓴 글로 우리나라의 잠수함 이름이 20척 중 2척만 빼고 90%에 해당하는 18척이 하밀 인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글을 본 일본의 누리꾼들은 한국은 우리 땅 다케시 말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적이면서 자위대가 출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일본이 완전히 적국으로 인정받았다며 해군 능력은 일본이 압도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해군은 잠수함 이름을 김좌진함, 안중근함, 송원이람 등에 이어 윤봉길, 유관순, 홍범도 등을 잠수함 이름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한국이 일본을 적국으로 두고 항일 인사들로 잠수함 이름을 만드냐고 했지만 일본은 스스로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며 한국을 적국으로 인식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우리 군 전문가는
잠수함은 바다의 암살자라고 불린다며 과거에 우리를 압제했던 일본에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던 투사들의 성함을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전 세계인들에게 독도의 홍보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도쿄올림픽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역사상 길이 남을 올림픽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 도쿄는 개막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확진자가 716명이 나오며 38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회 주요 종목인 야구나 축구, 육상 등의 경기를 무관중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 전에 최대한 백신 접종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최근 백신 접종에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정부가 백신을 제때 공급 못해 접종 예약이 중단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미에현 요카이치시는 다음 달 5만 5천 명에게 백신을 놓을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보내주는 양이 대상 인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모리토모히로 미에현 요카이치 시장은 정부에 대단히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 백신 접종을 총괄하는 고노다로 백신 담당상이 의외의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쿄도는 127명의 도의원을 뽑는 선거운동 기간인데 당장 백신 수급과 접종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최고 담당자인 고노다로가 선거 유세 차량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를 본 도쿄 주민은 자신의 고등학교 1학년 딸이 근데 이 사람은 백신 때문에 바쁜 사람 아니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고노다로는 응원 유세 다음 날인 30일 지역 대량 접종 예약 재개를 발표했는데 이 유세가 없었다면 29일에 예약 접수를 재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이 하루를 다투는 와중에도 백신 담당상이라는 사람은 자신들의 목적인 정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은 가장 불공정한 대회로 일본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국 선수들에게 격리하고 검사를 반복하고 행동에 강력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도쿄올림픽 야구에서 일본은 한국과 미국을 다른 조에 넣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편성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금메달 30개를 목표로 하지만 일본 SNS에서는 금메달 40개, 50개를 따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제대로 준비 안 된 국가와 만전의 준비를 한 일본, 그렇게 메달을 따봐야 가치가 있을까 등 비꼬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올림픽은 일본 선수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해외 선수들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내비칠 뿐 아니라 메달 러시가 예상되는 일본에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림픽 개최국은 원래 홈 어드밴티지를 갖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본 선수들은 너무 큰 이점을 누린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을 코로나 어드밴티지 올림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미국에서는 일본의 기능 실습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 착취에 악용되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선진국으로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지식을 전수한다고 했지만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뉴욕타임즈 등 유력 언론 10여 개사는 도쿄올림픽 취재 제안에 함의하는 서한을 일본에 보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라 불렸던 일본은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맨 얼굴을 드러내며 더 이상 선진국이라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의 진정한 선진국의 역할은 한국에게 기대될 것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일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룹이 바뀌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57년 역사상 개도국을 벗어나 선진국인 된 것은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한국은 너무나도 빨리 기적같은 경제 부흥을 이뤄내었고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당당하게 선진국들과 국제 현안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